여러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 그룹 중에 하나죠. SK그룹 채용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소서는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SK매직 기준의 자소서 작성법이고요.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는 별도 영상 내지는 개별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업 분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업 분석과 함께 자소서 분석을 보통 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별도의 이 기업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자소서 항목 4개를 좀 먼저 이 대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제를 개선한 경험. 세 번째는 전문 분야와 관련해 노력한 경험. 네 번째는 타인과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 항목이 있나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 없어요. 입사 후 포부와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면 그게 언제냐면 면접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회사 분석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관문은 서류 전형, 2차 관문은 인적성입니다. 그 두 가지의 스테이지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SK 매직, 하이닉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발전 이 특정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이 노하우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면접에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회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잔뜩 해봤자 뭐합니까? 면접 못 가면 어디다 쓸 거죠? 어차피 SK그룹은 1개사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엄한데 힘 빼지 마십시오. 자소서를 쓰는 데만 집중합시다. SK그룹 채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지원자가 갖고 있는 실력을 위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라는 것이 저는 SK그룹만의 색깔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SK그룹은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 어서 왔다라는 얘기도 이 먹히기가 쉬운 만큼 지원자들한테 일일이 우리 회사에 왜 왔냐라고 물어볼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기업이니까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어떤 특정 경험을 시작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꼬리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이나 아니면 지원자의 생각, 진실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거나 PT 면접과 같은 지원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단시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위주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우수성과 그런 이 탁월한 실력을 위주로 검증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분석에 지금부터 엄한데 힘 빼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소 작성에만 집중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기업의 채용 공고 내지는 자소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지금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채용 기업 분석이 없는 이유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자소 작성법으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자소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 질문은 주긴 주는데 부수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쓰면 좋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작성할 때 굉장히 어지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모두 채워서 작성을 하려다 보면 자소서의 흐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까지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우선은 1차적으로 보지 않고 자소서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안 써도 되냐고요?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항목을 좀 보실까요?
우선 자소서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 내지는 현직자들은 이 지원자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보는 입장에서 직접 했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했던 경험을 타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뤄냈던 성과나 성취만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까지를 평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구성해서 작성을 끝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게 뭔가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은 선택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쓸 건지 생각을 하는데, 에피소드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에피소드를 자소서 항목에 맞게끔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뭘까요? 그 해당 경험에서 스스로 세운 이 높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A라는 상황에서 어떤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여러분이 A라는 과제를 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목표만 제시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얘는 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왜 내고 싶었던 걸까 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목표를 세우게 된 이유를 말이죠. 자, 이유와 함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유를 통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이 목표가 왜 높은 목표인지 객관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왜 높은 목표인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수업 중에 코딩을 하는 과제를 했는데 코딩에서 그치지 않고 앱까지 만드는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고 싶었다.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어떤 개발의 실력을 갖추는 게 목표인 만큼 이런 실제로 내가 앱까지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까지 추가로 혼자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강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유까지 제시한다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히 높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준비 내지는 노력 그리고 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시도를 하면서 시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적용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시도를 통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 어려움을 또 그 과정마다의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했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달성했던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거기서 플러스 느낀 점까지 제시한다면 이 1번 항목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세부 내용을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자, 본인이 설정한 목표, 수립 과정, 과정도 이제 어떤 목표를 왜 설정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요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다 넣으면 되냐? 이 목표가 왜 높은 목표인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게 어느 정도의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충분히 이 해당 내용도 작성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장애물과 그때의 생각,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중에 느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떻게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과정 여기서도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기 5번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결과와 이 느낀 점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체적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과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될수록 그 경험이 진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연히 납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항목 보겠습니다. 2번 항목은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접목하고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선정하고 상황이 나올 텐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혹은 남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가에 대한 상황이 먼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정말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남다른 접근이었다는 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난 이게 남달랐지 아무리 스스로 마음 먹고 아무리 스스로 평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제시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제시한 제안이나 접근이 왜 새로웠는지, 왜 남달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보는 사람이 아, 얘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접근이 이래서 좀 남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에 1번 항목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목표를 왜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좀 더 납득이 잘 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남다른 아이디어를 그냥 제안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남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좋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할 때 남들은 다 A로 하는데 나 혼자 B로 했다. 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모두가 A로 했는데 A라는 방식은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B로 접근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이유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접근이 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남다른 접근이었는지 분명히 납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시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 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준 다음에 결과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진실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이 항목도 쉽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 한 번씩 보실게요. 기존 방식과 다른 차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 요게 없네요. 요 세 번째 게 없기는 한데 요것 정도는 그냥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걱정을 했다 만류를 했다 라고 한 문장 정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번 항목입니다. 정말 대놓고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에서 제가 기업 분석 안 했는데 어떡하냐고요? 어떡할 거 없습니다. 전혀. 지원 분야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한 거 컴퓨터 자격증이 됐든 전공학습이 됐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온 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산업 분야 그리고 직무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거 푸는데 일일이 회사 공부를 해야만 풀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관련된 지식 필요할 거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정유, 원유 아니면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과 관련된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적인 백그라운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그게 산업 분야나 회사와 관련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쌓아온 직무 역량 그리고 내지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학적 지식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적인 지식, 화공적인 지식 아니면 전기 전자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당연히 하이닉스에서 이용이 되겠죠. 이노베이션에서 이용이 되겠죠. 생산 공정에서 이용이 되겠죠. 분석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마케팅이든 경영 기획이든 어디 가서 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고 노력해 온 것들 위주로 주체적으로 풀어줘도 해당 항목 충분히 잘 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 분석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 여기서 뭐 2개 내지는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1개만 갖고 끝까지 써도 좋아요. 그리고 3개는 너무 과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2개 정도를 추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천자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의 전문 영역 2개로 이제 제시해서 500자씩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대로만 끌고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각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얘기한 대로 뭐 통계적 분석도 좋고 뭐 공학적 지식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회계적 백그라운드 뭐 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뭐 회계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회계 원리부터 중급 회계, 고급 회계까지 대학교 3학년 내내 열심히 들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정말 탁월한 역량이라고 제시를 하려면 회계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똑같이 제시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들었던 과목을 줄줄이 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어서 어떤 과목들 위주로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어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들었다는 건 빨리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지식을 활용했던 사례를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심화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회계적 분석을 진행할 때도 어떤 계정 과목 내지는 어떤 지표들을 중심으로 어떤 분석을 이뤄내서 정말 회계학적 관점에서 기업을 제대로 분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회계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이 재무 지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성 분석까지 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재무 관리 내지는 땡땡땡땡땡까지 수강하며 어떤 개념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폭넓게.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과목까지 몇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과 시간, 과목 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네트워크까지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으면 쓰라는 거지 이걸 반드시 쓰라는 건 아니에요. 뭐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혼자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맞춰 다 쓰다 보면은 오히려 더 자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여기 들었던 과목 여기다가 뭐 하나만 좀 더 추가해주면 되냐면 여기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만 좀 더 투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들 다 듣는 대로 순차적으로 과목을 들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과목을 들었다.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해서 어떤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어떤 공부, 어떤 노력을 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거기에 투입한 시간, 노력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그것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이라도 조금 찾아보고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다양한 어떤 코딩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했다. 뭐 다양한 대외 기관, 뭐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마는데 그거를 입증했던 사례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과 과정을 들었던 얘기만 쓸 게 아니라 들으면서 뭘 키웠다. 빨리 그냥 후려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배웠던 지식과 개념과 이론들을 적용했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키웠던 것들도 충분히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외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했던 교육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쌓아온 정리해온이라고 하죠. 뭐 기사 내용들 그리고 학습들 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도 끝도 없이 뭐 예를 들면 이노베이션 산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기사를 3년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그래서요. 3년간 기사 꾸준히 모아왔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3년간 모았으니까 뽑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유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3년간 모아오면서 쌓은 지식들 산업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개념 이런 게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거 여기다 제가 써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면 그냥 저 같아도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기사 열심히 봐왔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필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3년간 이노베이션에 관심 많았다는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정유와 뭐 종합화학 산업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수집하면서 일단 산업의 특성부터 뭐뭐뭐 아니면 뭐까지 더 깊은 이해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적어도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나 아니면 앞으로 기업의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이라도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면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면 1번과 같은 항목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부러 회사에 대한 관심 어필하려고 이 산업과 관련된 지식 쌓아왔다고 억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개념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걸 통해 보는 사람이 정말 이 친구가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써주세요. 그냥 오랜 동안 관심 가져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 항목과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공대생 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험 역량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지식들 뭐가 됐든지 이런 흐름으로 하나씩 접근해서 풀어내시면 충분히 3번 항목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업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협업이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목에서 묻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다양한 자원과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 목표에 달성한 기여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포인트를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혼자 할 수 없는 일. 자, 이거를 최대한 똘똘하게 타인의 그 도움도 받고 자원도 이용해서 해결한 경험을 묻고 있고요. 자, 이런 자원과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이끌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갔는지 그 과정이 사실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인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타인과 어울리고 흡수되고 그 안에서 리더십 내지는 팔로워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도움을 요청했다. 같이 각자 분담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 타인의 생각을 듣는 과정, 그리고 모두가 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와중에서 하나의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팀에 녹아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 디테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항목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타인과 어울러져 팀워크를 보여줬는지가 핵심이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하면서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좀 디테일을 좀 볼 텐데 이건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발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팀워크를 발휘했다라는 뭐 팀워크라고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조직, 동아리, 뭐 조모임, 대외활동 뭐가 됐든 혼자가 아니었던 활동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가 무엇인지 당연히 밝혀지겠죠.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팀에서 나는 어떤 역할, 우리는 무슨 과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게 나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전략적인 접근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면 자소서 항목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협업을 묻는 항목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붙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자, 전략적인 접근이 뭐냐면 이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냐. 자, 그래서 어떤 활용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앞부분에서 썼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세운 계획이나 전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실제로 이 도움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던 그 도움 요청에 대한 그런 이 기획을 실제로 어떻게 이끌고 추구했는지 어떻게 이 행동했는지 플러스 그 과정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앞부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상대를 좀 설득하고 이해하고 같이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접근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 이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뭐 멘트나 아니면 어떤 다가갔던 방법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되긴 될 텐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 목표가 달성이 될 텐데 여기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 자, 그리고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뭔가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항목의 포인트는 얼마나 타인의 적극적인 참여나 설득을 통해서 하나의 팀워크를 완성했는지가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에 보이는 아웃풋을 정말 이 내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나의 기여다. 그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하나의 완벽한 원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소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주체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 끌어내시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SK그룹 자소서 작성법, 하이닉스, 매직, 그리고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기업 분석에 많은 시간 할애해서 시간 비효율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자소서에 집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함만 제대로 드러내서 서류 합격 반드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그리고 동영상 구독 그리고 블로그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도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